평소에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가 자주 나고 통증을 느낀다면 어깨 질환 중 하나인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지난 5년간 6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대부분 환자가 어깨 통증 하면 가장 먼저 오십견을 떠올리지만 우리가 겪는 어깨 통증 원인의 70%가량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우선 회전근개란 어깨의 큰 4가지 근육 힘줄을 이야기합니다. 앞쪽, 위쪽, 뒤쪽에 위치하여 어깨를 360도 회전할 수 있게 해주고 어깨의 안정성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운동하거나 일을 할 때 힘을 쓸 수 있게 되고 어깨가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환자가 오십견이라고 생각했다가 변형, 파열 정도가 심해지고 난 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체로 40대에서 50대 환자가 많은 편이지만 최근에는 익스트림 스포츠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즐기는 젊은 층이 증가하면서 30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에서의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퇴행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나이가 드시면서 어깨 힘줄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어깨를 많이 사용하실수록 그 부분의 손상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리한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퇴행성 파열의 경우보다는 외상성 파열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치료할 시기를 놓친 경우 어깨 관절 주변 근육의 손상이 심해져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재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가 어깨 통증을 피로에 따른 근육통으로 여기거나 중장년층은 오십견으로 알고 방치하다 뒤늦게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팔을 들어올리려 할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깨 통증이 한 달 이상 가거나 물건을 들어올리는데 힘이 들고 선반 위에 물건을 꺼내기 힘들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밤에 잘 때 통증으로 깨기도 합니다. 자가 진단으로는 팔을 편 상태에서 전방 30도 엄지손가락을 위로 혹은 아래로 하여 들어올릴 때 통증이 있으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십견으로 많은 오해를 받는 회전근개 파열. 하지만 오십견은 꾸준한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대부분 해결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자연 치유 가능성이 적으며 치료는 손상 정도, 환자 연령대, 신체 활동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 조직의 파열로 인해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쓸 때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오십견은 정확하게는 유착성 관절낭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염증으로 관절 강직을 유발하여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저명한 차이는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돌리는 데 제한이 없지만 오십견은 어깨의 움직임에 제한을 일으킵니다. 즉 어느 각도 이상 팔을 올리려면 굳어서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반대손으로 아픈 팔을 끝까지 올릴 수 없다면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여부는 신체 검사와 엑스레이, 초음파, MRI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치료는 환자의 나이, 육체적 활동 정도, 직업, 기능, 파열의 크기, 기능 저하의 정도, 통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파열 크기가 작거나 염증이나 가벼운 손상인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약물 치료나 근력 강화 운동과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지만 파열 정도가 심한 경우나
3개월에서 6개월가량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외상 후에 갑자기 근력 저하가 나타나거나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는 수술 치료가 필요합니다. 부분 파열이나 작은 크기의 전층 파열은 수술 없이 재활 치료나 주사 치료, 충격파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열의 크기가 중간 크기 이상 되는 경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 치료로 수술이 간단하고 회복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파열의 크기가 아주 큰 경우는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로 그런 경우는 인대를 이식하거나 인대를 이전하거나 혹은 인공관절 치환술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잘 받았다 하더라도 치료 후 잘못된 운동을 하게 된다면 재발을 막을 수 없는데요. 어깨는 유일하게 360도로 회전이 되며 잦은 사용이 이루어지는 만큼 현재 혹은 과거의 회전근개 파열을 경험했다면 타인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재발이 의심되면 가성마비, 조기관절염의 위험이 있으니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재발률은 환자분의 생활 습관이나 직업적인 요소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술 전 파열의 크기가 클수록 재발 정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 연구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많은 경우는 30%까지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 후 관리, 재활,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증 또는 치료와 수술 등으로 인해 어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깨의 움직임이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된 수술 후에는 주변 조직들의 탄력성, 수축성을 유지하고 순환을 증가시키는 것이 통증 감소와 회복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에는 외전 보조기라는 팔걸이 형식의 보조기를 6주 정도 착용하게 됩니다. CPM이라는 수동 관절 운동기를 통하여 관절 재활을 시작하고 시계추 운동 및 전방 고상 운동을 시행하여 관절 강직을 방지하게 됩니다. 보조기를 푸는 시점부터 능동 관절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힘을 쓰면서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같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무리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수술 후 2, 3개월,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것은 5, 6개월 이후에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회전근개 파열을 방치하면 결국 어깨에 마비가 온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심한 광범위 파열의 경우 가성마비라 하여 회전근개 역할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 팔을 들어올릴 수 없고 올린 상태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팔을 뚝 떨어뜨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흡연이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 후 재파열의 확률을 높이나요? Yes, 맞습니다. 흡연은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 후 재파열 확률을 확실히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재생을 막고 혈관의 재생을 막으면서 재파열, 재발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회전근개 파열 역시 오래 두면 둘수록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파열이 점점 커져 봉합하더라도 재발 위험이 높고 봉합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면 인공관절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하므로 어깨 통증이 나타나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예방법은 충분한 스트레칭과 무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하실 때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쉬는 시간을 갖고 풀어주시면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어깨 관절이 아프시다면 참지 마시고
초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증상이 오래 가거나 불편하실 때는 가까운 병원에서 꼭 치료를 받으시고 증상이 지속될 때는 정확한 검사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회전근개 파열 예방을 위해선 무거운 짐을 들거나 운동을 할 때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줘야 하는데요. 어깨를 사용하는 운동은 처음에는 약한 강도로 시작해서 조금씩 강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